저는 30년간 고지혈증과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분들을 수없이 봐온 것입니다. 처음엔 수치가 내려가니까 안심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시린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혈관에 문제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어느 순간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때는 정말 늦어버립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면 혈관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심하고 계시면 몇 년 뒤에는 정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되돌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핵심적인 관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당장 혈관 건강을 위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혈관 건강에 자신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68세 김영호 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약을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수치가 내려갔다 올랐다를 반복하니까 늘 불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호 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을 빼먹지 않고 드시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혹시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김영호님은 고기 섭취를 크게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계셨어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걸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밥과 빵을 많이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실 김영호님의 진짜 문제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허리 둘레를 재보니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는 줄였지만 빵이나 과자, 떡 같은 정제당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김영호님께 세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한 끼는 밥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려보시라고 했어요. 둘째, 간식으로 드시던 빵과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바꿔보시라고 했고요. 셋째, 산책할 때 중간중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였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200 아래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김영호님 본인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았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김영호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고지혈증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부르는 생활 속 위험 요소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체중 증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체중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내장 지방이에요. 체중,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혈액 속 지방이 과도해져서 고지혈증이 심해집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허리둘레를 단 5cm만 줄여도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2%나 낮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박정자 72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키에 비해 체중은 정상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복부 비만이 심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주고 살을 빼라고 하니까 박정자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조절과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면서 허리둘레를 집중적으로 줄이셨거든요. 6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허리둘레가 8cm나 줄어들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식사량을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는 내장 지방 줄이기에 집중해 보세요. 복부 마사지를 하거나 허리 돌리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급격한 단식은 오히려 중성 지방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지방을 더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허리둘레 관리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나쁜 지방 섭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 튀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만 줄여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윤미라 65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오후에 과자를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치킨이나 튀김을 자주 시켜 드셨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악화되어서 찾아오셨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윤미라님께 과자와 튀김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혈압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고기를 드실 때는 삶아서 드시고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해서 드세요. 과자나 치킨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됩니다.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은 꼭 드셔야 해요. 혹시 오늘 드신 음식 중에 나쁜 지방은 없으셨나요? 세 번째는 정제당 과다 섭취입니다. 떡이나 빵, 술 같은 정제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는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중년 남성의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7배 높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빵이나 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훈 70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술은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빵과 과자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아침에 식빵, 오후에 과자, 저녁 후에 떡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정제당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정상이 150 이하인데 말이에요. 내장지방도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였고요.
장성우님께 간식을 줄여보시라고 했어요. 빵 대신 과일로,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꿔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식사 후에 단맛이 생각날 때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로 대신해 보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그런데 무설탕 음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인공감 미료가 들어가면 오히려 대사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빵이나 떡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네 번째로 근육 부족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요. 근육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서 지방으로 바뀌고 결국 혈액 속에 지방이 넘치게 됩니다.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HDL 콜레스테롤이 15% 높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김은주 66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셨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시고 근력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벽 밀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콜레스테롤이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은주님 본인이 몸이 훨씬 탄탄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줄넘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다만 무리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다칠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은 유산소인가요? 근력 운동인가요? 마지막으로 약에만 의존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약은 분명히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국내 고지혈증 환자 중 60%가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병증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최경호 71세님의 경우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분은 고지혈증 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어요. 약만 믿고 계시다가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때서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단 조절과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늦은 감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다면 협심증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약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약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약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이렇게 혈관을 망치는 습관들을 피했다면 반대로 어떻게 실천하면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막는 생활 속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지방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더 빨리 빠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줄일수록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해보세요. 단순히 산책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내장 지방이 연소돼요. 그리고 식사는 채소 위주로 바꾸시고 밤량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간 체중 감량은 근육 손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세요. 한 달에 1kg씩만 빼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허리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재보시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두 번째로 좋은 지방 섭취하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세요.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이죠.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시는 것도 좋고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지방들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다만 기름진 생선도 과다 섭취는 칼로리를 높일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세요.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최근 한 주 동안 생선은 몇 번 드셨나요?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늘려보세요. 세 번째는 정제당 대신 천연당 선택하기입니다.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천연당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줘요. 정제당과는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하는 거죠. 빵 대신 사과 한 조각으로, 떡 대신 삶은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적응하시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도 정제당보다는 낫지만 역시 과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과일도 과하면 당분 과잉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바나나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오늘 간식은 어떤 걸 드셨나요? 정제당이 들어간 건 아니었나요? 네 번째로 근육 키우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육량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고령자분들은 무거운 운동보다 체중 부하 운동이 안전합니다. 벽 밀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팔굽혀펴기 하듯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좋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좋아져요. 계단이 있으면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체력이 늘어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하나라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내장 지방을 늘리고 혈당을 올려요. 고지혈증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 도움이 돼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져서 과식하게 되거든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세요. 요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술은 중성지방을 크게 늘립니다. 둘 다 고지혈증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금연은 하루빨리 하시는 게 좋고 금주는 완전히 끊기 어려우면 최소한으로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소주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금연 후 한 달이면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금주 후 2주면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혼자 끊기 어려우면 금연 클리닉이나 금주 모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지금 담배나 술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3개월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서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숫자로 확인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방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렇게 4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체중, 허리둘레, 혈압도 함께 재서 기록해 두세요. 수치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정말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반대로 나빠지면 뭘 잘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고요. 가정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꾸준함 유지하기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 효과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혈관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루에 단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사과 1개 먹기, 매일 30분 걷기, 매일 10분 운동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70%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떠오르시나요? 그걸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을 약 없이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음식 속 콜레스테롤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나 새우 같은 걸 무조건 피하시고 고기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는 내장 지방 줄이기, 둘째는 나쁜 지방과 정제당 줄이기, 셋째는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량 늘리기였어요. 이 3가지가 진짜 핵심이었던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3배 이상 커집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혈관 손상이 더욱 가속화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면 혈관 나이를 10년에서 20년까지도 되돌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혈관 탄력도까지 젊어진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함께 좋아지고 소화도 편해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돼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시겠다고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허리둘레를 줄이는 생활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밤량을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그 대신 채소를 2배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빠르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단 이틀만 해보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간식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과자나 빵 대신 사과 반 개나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알리고 응원을 받으세요. 함께 하면 훨씬 쉬워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지혈증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세요.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용기를 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어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